왜 사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왜 인간은 단순히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질문을 멈추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가? 이 질문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 답을 찾아봅니다. 동물도 먹고 살아가며 위험을 피하고 번식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능 그 이상을 갈구하죠.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사유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진리였죠. 그는 사람들에게 부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짧은 문장은 인류 역사를 관통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서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죠.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알고리즘이 우리가 볼 정보를 대신 선택해줍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우리의 생각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깊은 성찰 없이 소비하고 타인을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체적인 사유의 상실은 곧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쉽게 조종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없이 시스템의 일부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주체성을 잃은 채 무분별한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런 현상을 생각하지 않는 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은 악의 얼굴이죠. 그녀는 나치 전범 재판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특별히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들은 명령을 따랐고 스스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곳에 거대한 악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타인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는 셈이죠. 반대로 생각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꾼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갈릴로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가 정말 우주의 중심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요. 이 질문은 당시 교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사투였죠. 그러나 그 질문이 결국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유는 낡은 권위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세웁니다. 찰스 다윈 역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그의 끈질긴 사유는 진화론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관의 대전환이었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한 사람의 사유가 억압받던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깨웠는지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질문했습니다. 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권리가 달라져야 하는가? 그 질문은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시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일궈낸 평등이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였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당연함에 질문을 던지는 용기를 냅니다. 생각하는 인간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너무나 겸허한 고백이죠.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유는 인간의 보석입니다. 인간의 진짜 힘은 육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유가 인간을 비로소 인간답게 만듭니다.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합니다. 사유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할 선물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죠. 생각하는 사람은 유행이나 군중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또 하나는 더 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하는 인간은 자신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한 깊은 여정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의 사유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혁신과 변화는 결국 한 사람의 사유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유는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평생 간직해야 할 보물 같은 문장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유를 하셨나요? 오늘 당신의 질문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사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소중한 찰나에서 시작됩니다. 성찰하는 삶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 삶을 지탱해 주죠. 함께 생각하고 질문을 나눌 때 우리의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사유가 열어갈 미래를 기대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사유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사유의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사유의 즐거움, 인문학의 정수를 전하는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유는 인간의 등불입니다.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사유를 응원합니다.